네, 이전 시간에 좀 약간 좀 고생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메타 휴먼 관련 매뉴얼을 보는 동안에 그 되게 무거운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이제 하드 드라이브에 겨우겨우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엔진이 고급 엔진이에요. 그래서 좀 뭐 사양이라든가 되게 많이 따집니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뭐 그 용량도 좀 무시무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좀 내장형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는 아예 그냥 기대도 할 수 없을 정도고, 그 사실은 이제 그 일반인들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관련 전공을 하시는 학생이거나 실무자가 아닌 이상 언리얼 엔진이라는 거를 이제 다뤄보실 일은 없기는 합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우리 강의의 주제가 좀 어렵고 난해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개척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들로 어떻게 이제 실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그래도 좀 최소한 이제 그 구경이라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어렵사리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그 개요 차원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열었었어요. 열어가지고 이제 그 되게 마치 이제 그 일반적인 RPG 게임에서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하고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만족할 수가 없냐면 우리는 게임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아바타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 아바타라는 걸 모델링 할 때 있어서 되게 많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되게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 3D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3D 스캐닝이라던가 뭐 심지어 그냥 뭐 AI로 그냥 그 텍스트만 몇 개 쏘면은 뭐 그림도 만들어진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 나를 대체하는 어떤 가상 인간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도래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현재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방식의 그것도 메타휴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점차 사그러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쓰임새가 뻔하잖아요. 뭐 광고, 뭐 SNS 활동하고 뭐 이런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 사람을 대체하는 뭐 이런 정도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한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컨텐츠라던가 이런 뭐 그런 그 그래픽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담보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범용성을 갖고 있는 컨텐츠여야만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이 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 이 메타휴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딥페이크 관련 기술들은 그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기류에 따라서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약간 단기적인 사용에 머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이 이제 3D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그 유니티라는 이상한 게임 엔진을 공부하느라고 뒤따 고생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언리얼 엔진이라는 또 다른 엔진을 또 갖고 왔으니 걱정되시죠? 예. 그리고 또 이제 3D 캐릭터를 모델링 할 자신도 없는데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고민도 했고 그 해답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우선은 블렌더라는 거를 검색을 해주십시오. BLENDER.
그다음에 다운로드까지 하게 되면 바로 연결될 거예요. 그럼 블렌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무료 3D 모델링 뭐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다운로드 블렌더 누르셔가지고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뭐 요거까지 제가 설명드릴 정도로 뭐 어려운 과정은 없으니까 그 저기 뭐야 요 부분은 제가 그 다 진행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렌더를 설치를 해 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블렌더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거 처음에 이렇게 화면 뜨면서 뷰포트가 이제 유니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 마우스 휠 마우스 누르시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게 그 카메라 로테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 휠 마우스를 줌인 줌아웃 할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냥 휠 마우스를 자주 사용하면 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큐브가 이미 있는데요. 유니티를 접해보고 빌드잇을 접해본 여러분들이라면 이 개념을 알 거예요. 라이트 있고 카메라 있고 큐브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D 씬이라든가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처음에 제공해 줘요. 그래서 뭐 이 관련된 뭐 트랜스폼, 무슨 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케일 많이 보던 것들이죠. 네. 거기다가 뭐 이제 이 조명에 대한 속성 값들도 아마 조절하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이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이 대상 이미지를 이제 관찰하는 별도의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이 속성을 제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럼 3D 얼굴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그 외부 플러그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툴이라고 하는데요. 그 검색 엔진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입니다. 구글 들어가셔서 페이스 빌더, 예, 페이스 빌더를 검색을 하세요. 예, 얼굴 제작 강추 플러그인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나오죠. 그럼 여기 클릭하시고요. 요거를 다운로드 페이스 빌더 애드온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운로딩을 하시게 되고 뭐 설문조사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이제 설치가 되고 G 파일이 보여질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G 파일로 아마 묶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냥 아무데나 이제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그냥 저장을 해 주십시오. 이런 데다가 이제 제가 뭐 음, 오늘이 4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자료, 예, 전달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자료라고 하고 이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적정한 폴더에다 일단 주시고요. 블렌더 가주세요. 블렌더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블렌더에서 어떤 외부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자 한다면 요 에디터 눌러주시고 프리퍼런스 들어가 주시면 처음에는 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값이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애드온이라고 있어요. 애드온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인스톨 누르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플러그인의 설치 저장 경로 워크 보강 오늘 4일날 요거 자료 눌러주고 여기 있던 그 블렌더 파일 있죠? G 파일입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설치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페이스 빌더를 여기 있네요. 킨툴. 여기가 이제 이 버전을 제가 여기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요거 좀 열어보시면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저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다 됐으니 그 다운로드 업데이트를 하세요라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온라인으로 설치하는 화면 뭐 그런 그다음에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버튼 3개로 한번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있네요. 예, 온라인.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직 정식 구매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 빌더 셋업을 지금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뭐, 괜히 건드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치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은 여기 화살표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걸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치 경로가 여기 이게 내비게이션 아이콘 뒤에 보시면요. 이 조그만한 요 화살표 보이실까요? 예, 여기 화면이 너무 자잘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화살표 선택하시고 이거 잡아당기면요. 요게 이제 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열 수가 있어요. 뭐 적당한 크기 정도 놓고요. 이 툴을 여러 가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지금 페이스 빌더라는 걸 사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create new head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남자 두상이 만들어져요. 그럼 뭐 여기 위에다가 직접 이제 뭐 편집도 하시고 뭐 또는 이제 스크럽팅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려고 사용하는 이 소프트웨어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모델링도 하고 뭐 컨트롤 Z 할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야 간단하게 그 모델링 그 기능을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인터넷 일단 들어가셔서 구글 들어가시고요. 메일 헤드 포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검색을 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사진이 나오는데 일단 최소한 앞모습 그 다음에 옆모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해상도가 크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해상도가 커야 나중에 이걸 텍스처까지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고 도구 가신 다음에 크기를 이제 큼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해상도 큰 걸로 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요게 괜찮네요. 요게 지금 되게 그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모습, 옆모습, 그 다음에 약간 반측면 이런 거를 놓게 되면 네 개의 사진 가지고 요거를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3D로 만드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거기다가 요 대머리면 더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요런 사진을 하나 봤고요. 요거 실제 사람 사진으로 하셔도 돼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뭐, 이건 저는 좀 만만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 사진이 좀 괜찮은데? 예. 얼마나 제공해 줄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그냥, 아까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밝은 머리 아저씨 사진. 그래, 이 친구가. 이게 3D 모델링 데이터 중에 하나군요. 하여간 좀
그 적정한 사진을 구한 다음에 다시 제가 레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소한 앞모습, 옆모습이 있는 이미지가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이미지. 네, 이따 레코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좀 빠를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3D 스캔 스토어라는 곳입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요 사이트가 이제 3D로 그 실제 사람을 그 스캐닝을 해가지고 요걸 3D 모델링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되게 전문적인 모델을 여기다 저기 뭐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사람의 그 얼굴을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또 일반적인 사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근사치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D 스캔 여기 이런 데 가시면 자기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사진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미 좀 다운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렌더 가시고, 설치가 됐죠, 아까.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네, 다시 되돌릴 때는요, 여기 스크롤핑이 아니라, 뭐,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D 모델링 할 때 쓰면 되겠죠. 그 앞에 레이아웃에 가주세요. 레이아웃에 가주시면, 처음에 이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가셔서, 지금 페이스 빌더 헤드를 이미 아까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뭐 얼굴 기본 모델링을 다시 제공하겠죠. 이 상태에서 그 add 이미지 눌러주시고요. 네, 제가 사진을 조금 편집을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add 이미지 눌러주시고요. 그 D 드라이브, 저 이제 워크, 보강 자료에다가 제가 프론트 포트 뭐 사이드 이러고 요 컨트롤 키 누르셔가지고요 둘, 셋, 네 개 정도를 제가 동시에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네 개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 포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측면 두 개, 그 다음에 옆에서 본 이미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 첫 번째 거 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네, 4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각각의 이제 사진들이 준비됐는데 제가 이제 사이드 뷰는 좀 못 구했어요. 예, 그분의 사진을 못 구해서 다른 분의 사진을 좀 대체했습니다. 프론트 포토 가시고요. 여기 매직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얼라인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3D 메쉬를 사진에다가 정렬시켜준다. 얼라인 페이스.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예, 3D 메쉬를 현재 보고 있는 뷰의 카메라에다가 맞춰주고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라 3D 메쉬의 특정한 부분, 이제 코, 눈, 안와, 그 다음에 입, 뭐 귀 이런 부분들을 그 사진에 맞춰줘요. 자동으로 모델링을 변형을 시켜줍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모델링을 굳이 별도로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점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제 좀 약간 수정을 좀 더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폴리곤을 더 간단하게 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은 눈 주변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 투영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사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빛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모델은 3D 모델링이고 되게 이제 그 조명이 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걸 찍은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변형은 필요 없고 그래도 좀 더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게 그냥 점이 없는 데는 그냥 직접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뷰를 한번 볼까요? 사이드 뷰. 사이드 뷰와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프론트 뷰는 안 맞죠? 이거 맞추시면 돼요. 온라인 페이스 눌러주시면 예, 모델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맞추는 거예요. 카메라를 맞추면서 예, 그 카메라를 맞추면서 동시에 3D 모델링을 조금 이제 적절하게 수정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수정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명히 엄연히 이제 프론트 뷰랑 사이드 뷰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다지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하는 게 낫겠고요. 가능하면 그분이 대머리면 더 좋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머리가 걸리적거리지 않을 테니까 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에서 가져오긴 하는데 뭐 실제 사람에서 가져올 때 이제 머리카락이 좀 방해가 되긴 하지만 쓸 수는 있겠죠. 예, 나머지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이 과정을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사진이 많을수록 이제 편집은 더 많이 하겠지만 이제 성의가 겠죠. 예. 다른 쪽 퍼스펙티브에서 또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이 계속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3D 메쉬 오브젝트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엑시트 핀 모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모델링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럴 때 엑시트 핀 모드 상단에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3D 메쉬가 회색으로 나오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 헤드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사진에 근접한 모델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이 회색의 모델링 가지고는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의 스킨 피부를 입히는 과정,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 텍스처링을 통해서 가져갈 겁니다. 이 사이즈는 2048, 2048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2D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UV 좌표라는 걸 이제 펼쳐주게 되는데, 이때 나비 문양으로 요거를 펼치겠다고 해서 버터플라이라는 이제 UV 아니, 그러니까 UV 좌표 방식이죠. 좌표를 버터플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버터플라이인지는 이후에 이제 포토샵에서 열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크레이트 텍스처를 하고 텍스처 4개를 마치 포토샵에서 블렌딩 하듯이 4개를 가지고 그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이제 4개 체크가 다 돼 있으면요. 올 누르게 되면 이제 체크가 안 된 것이 있다면 이걸 체크까지 해줍니다. 이 상태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OK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좀 이제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약간 걸리면 요 모델링 얼굴에다가 이제 방금의 우리 그 사진들 가지고 텍스처를 자동으로 입혀줘요. 예. 오른쪽에 약간 노란색 그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죠. 다른 사람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선택해주고 좌측은 퍼스펙티브 뷰에서 제법 이제 색깔 맞춰주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포토샵에서 많이 이제 수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고요. 이번에 메타휴먼 예제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처링을 적당히 수정을 해서 왜냐하면 메타휴먼에서 텍스처링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적당한 수준까지만 하는 걸 이후에 이제 그 포토샵에서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거를 저희 이제 PNG는 이제 이미지 포맷이죠. 이걸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처를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D 메쉬가 필요하겠죠. 예, 메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여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약간 돌려보시면 뒷부분이 검은색인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텍스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없는 부분들은 뭐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나중에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왜 검은색인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3D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FBX를 제가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요 이름으로 FBX까지 저장. 네,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모델링 데이터와 한 개의 텍스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모델링을 더 수정하거나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3D Max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유리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음 과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블렌더를 통해서 만든 그 소스들을 한번 열어볼게요. 우선 이제 텍스처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제가 저 PNG로 저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포토샵에서 열어보면은 되게 막 이제 무서운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입혀지는 텍스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검은색 부분은 투영이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검은색 부분이 여기에 이제 포토샵을 열었을 때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D에서는 투명하게 안 보이고 시커멓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색깔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텍스처를 가지고 완성을 한다거나 이러려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메타휴먼에 집어넣을 정도만 필요한 텍스처를 만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레이어를 하나 새로 이렇게 추가하시고요. 여기 이제 비슷한 색깔 여기서 추출하겠어요. 예. 브러쉬 누른 다음에 Alt 키 눌러가지고 요 약간 어둠티팀한 이제 갈색을 추출하게 되면 요 색깔이죠. 요거를 여기다가 채울 때는 Alt 딜레이트 눌러가지고 들이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이제 이런 하얀색 부분까지 이제 여기다 좀 들이부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매직봉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추가할 Alt 딜레이트 눌러서 또 색깔 칠하고. 그러니까 레이어 윗부분에 들어간 레이어죠. 여기도 Alt 딜레이트. 요 하얀색 부분들을 좀 보기 싫으니까 이제 많이 채워주시고요. 그것도 좀 귀찮으면 브러쉬로 직접 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러쉬 크기는 여기서 결정하는데요. 여기죠. 단축키는 P 오른쪽에 보면 괄호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로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해요. 그리고 오퍼시티는 여기서 조절하는데요. 요거 조금 낮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적당하게 그 아래에 있는 요 단색인 레이어랑 여기 이제 섞어지는 거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좀 소모하면은 그 자연스러운 나만의 이제 텍스처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색깔은 너무 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조금 수정한 다음에 다시 레코딩을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간을 좀 들였고요. 여기서 뭐 복제를 해서 여기다가 좀 붙여넣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한 완성도에 근접한 텍스처까지는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PNG인데 제가 다른 이름으로 뭐 PNG로 저장하겠습니다. 이거를 음, FB 헤드 베이크라고 안 하고 텍스처 웍이라고 그럴까요? 텍스트 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PNG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D Max에서 그 3D 모델링 데이터 불러오고 요걸 입혀보고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3D 스튜디오 맥스에서요.
예, 제가 이제 해당한 데이터를 좀 불러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3D Max를 수업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별도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3D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런 이 텍스처를 교체하려 그러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블렌더에서 텍스처 만들었던 그 상태잖아요. 하지만 제가 포토샵에서 아까 약간 시간을 들여가지고 요거 편집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걸로 교체를 해보려면 여기서 재질 편집기를 여시고요. 해당한 오브젝트에서 요걸 가져오면 이게 임포트가 돼요. 그리고 요걸 이제 텍스처 맵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게 제가 나중에 수정한 게 아니라 원래 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교체를 할게요.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열고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 부분이 이게 너무 성의 없는데 예, 하여간 예, 이 색깔로 좀 교체가 돼서 어느 정도는 써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눈의 위치예요. 눈 아래 위치인데 요게 이제 메타휴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간 요게 오히려 눈 아래 위치가 중요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성의 없이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더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FBX로 이걸 저장했는데 이걸 FBX로 저장하시게 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파일 엑스포트 하시고 이제는 메타휴먼용 소스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날짜죠. 자료 폴더에다가 올드맨인데 페이스가 아니라 올드맨 포 메타라고 할게요. 메타휴먼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FBX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시간이 많으시면 FBX로 하시고요. 이거를 OBJ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OBJ는 FBX랑 비슷한 3D 포맷이에요. 3D 포맷인데 이거를 이제 OBJ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절약된다더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가 절약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일단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로 OK를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보강 자료 그 다음에 여기 아유 이게 FBS로 저장이 되었네. 다시 할게요. 엑스포트 그 다음에 OBJ로 가시고 올드맨 포 OBJ라 그럴게요. 뭐 OBJ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예, 이 옵션이 나와야 돼. 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엑스포트 해주시면 이런 식의 과정이 되어 있고 done. 그 다음에 작업 폴더에는 자료 폴더죠. 여기 지금 올드맨 FBX가 아니라 이건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올드맨 OBJ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OBJ. 자,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고 이제는 준비된 상태에서 메타휴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구동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